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오늘 부동산 소식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화질이 안 좋아요. 국토부 장관님이 교체가 되셨죠? 정확히는 교체 예정입니다. 원희룡 장관님은 126%라는 저희한테 상처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 오시는 박상호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기조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쉽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2012년도에 그 시절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상호 국토부 장관 후보, 아파트 중심서 벗어나야 공급 형태 다양화.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나왔죠. 그때 아마 주택 공급에 힘써셨으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도심 내 소규모 주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규제 완화 입장. 역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해야죠.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 완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의 규제를 풀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시장주의자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과 비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 정책을 펴겠다. 박수, 박수, 박수.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아파트만 오른다? 아파트만 사람 사는 데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1인 가구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규제 완화 입장을 하겠다. 뭐 대출 풀어주고, 취득세 풀어주고, 그런 거 하겠죠. 뭐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시장주의자라고 딱 하셨고, 이명박 정부 때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2010년, 2012년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오르던 때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된다. 아파트 중심 생각을 벗어내야 된다.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어, 결국에는 규제를 많이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라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규제 완화 정책을.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주택수 배제였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분양이 잘 되려면은 사람들이 뭔가 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소형 오피스텔, 뭐 양도세에서 주택수 빼준다. 이런 식의 혜택이 있어야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잘 되어야지 시행사나 건설사 쪽에서 집을 많이 짓겠죠.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비과세라든가 종부세 때문에 주택을 파시는 분들이 매물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너스로 대출 완화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주택수 빼달라는 국회 청원이 벌써 3만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25일까지 하는데 아마 5만은 그냥 채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4월인가 5월인가 총선을 앞두고 있죠. 분위기상, 사회 분위기상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매도 문의를 받은 구독자분도 있다라고 했고요. 요즘 따라서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오피스텔 얘기를 많이 해요. 올 가을에 원희룡 장관이 오피스텔 규제 완화 찌라시가 막 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가 돌고 나니까 유튜브에도 오피스텔 관심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후랭이 TV에 최진권 대표님 나오셔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아파트가 혹시 안 팔리셔서 고민이신 분들 있죠. 저는 아파트를 몇 채 팔았나 해봤더니 제 거만 총 13채 정도 팔아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무료로 20분 정도 상담을 해드리고 왜 안 팔리는지 제가 좀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사연을 받아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20분이 넘는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20분 정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바뀌잖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올해 오른 그 2023년 반짝 상승은
특례보금자리론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반짝 반등한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전혀 매수 운이도 없고 거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락해서 실거래가 찍히고 있고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거를 내년부터 하지만 23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부분 집을 사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집을 많이 사거든요. 약간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신생아를 낳을 부부가 집을 살 만한 여력이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올 연초에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로는 정말 되게 혜자스러운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효과가 있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연초에 엄청나게 안 좋았죠. 그때 가격으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지진 않고 약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반등했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고압 내지는 하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지금 아파트 투자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있고요. 단 실거주자라면 앞으로 2년 내에 좀 금매가 나왔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하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진짜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매수하시는 것도, 왜냐면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줄 거니까 그럴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사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안 팔리시는 분들 제가 무료 상담 해드린다라는 거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부동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